요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2016 년도에 뭐 2010 년도 때는 제가 투자를 항상 많이 했었으니까 2016 년도 때 제가 아 여기 하나 아파트를 강남역 앞에 있는 서초 레미안 STG S라는 것을 2016 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2016 년도에 매입을 하고 2018 년도부터 실거주를 하다가 2024 년도 11 월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10년 전의 일이죠.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강남권의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였습니다. 괜찮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서초 STGS가 자 보면 역에서 상당히 가깝거든요. 직선 거리를 따지면 정말 가까워요. 도보 4 분인데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쭉 내려가서 서초그랑자이 여기 정문까지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분입니다. 근데 서초그랑자이는 지금 42억에 거래가 됐고 그다음 레미안 STG는 S는 3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좀 눌러보도록 하죠.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얘는 1400 세대고 그리고 얘는 거의 600 세대입니다. 전철역으로 따지면 옛날 같은 입지로 따지면 다 잘 보면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서초 레미안 STG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역에서도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생활하는 데도 상당히 상업지에 붙어서 시끄럽지 않느냐 하는데 상당히 조용합니다. 독립적이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걸 2016 년도에 매수하고 한 6 개월이 지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제일 후회했던 투자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인데 왜냐하면 '아 너무 커뮤니티가 너무 작다. 내가 너무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역세권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으면 '역세권에 있는 600 세대 정도 아파트라도 되게 좋지 않을까.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레미안 STGS가 이 독수리 오용 중에 제일 비쌌습니다. 얘네들을 독수리 오용제라고 하는데 제일 비쌌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커뮤니티 약화, 조경의 약화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서초 그랑자이가 거리가 11 분이나 더 이렇게 거리가 훨씬 더 멀음에도 불구하고 1000 세대 이상의 단지, 1000 세대 이상의 단지와 그리고 좋은 뭐냐면 커뮤니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에서 멀지만 레미안 STS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초 STGS가 서초 STG랑 같이 통합으로 1 단지, 2 단지라고 해서 통합으로 짓고 1 단지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독서실 뭐 이런 키즈 카페 이런 걸 다 넣고 2 단지에다가 만약에 운동 시설의 커뮤니티를 대규모로 넣었다라고 하면 또 달랐을 거예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상당히 약하고 적용이 상당히 약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 잘 보시고 또한 한번 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 하나 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중앙역 앞에 있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힐스테이트 2 차, 힐스테이트 1차 요렇게 보세요. 얘네들도 그 전체 기간을 보시면 거의 서초 STGS랑 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900 세대 그리고 얘도 1000 세대.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부분은 작은 평형 세대가 좀 많다. 그리고 30 평대가 있고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900 세대 그리고 작은 평형이 많다. 뭐냐면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앙역에 있는데 완전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비교해 보면 레미안 STG S보다 S랑 거의 유사하고 서초 그랑자이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670 세대 요거 레미안 어 라클래시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670 세대로 작죠. 작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얘는 새로 지으면서 커뮤니티를 좀 신경을 썼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고 그리고 소형 평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부분이 되게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44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상업 지역에. 그리고 하나만 또 더 가서 말씀드릴게요. 또한 여기 선릉역과 역삼역 사이에 있는 여기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나 역삼 자이 아파트나 요런 것들,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 가격대가 요것도 한번 30평으로 좀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30평대를 보면 지금 현재 뭐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33억, 뭐 호가는 뭐 37억 이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전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죠. 이렇게 지금 역삼역과 선릉역 그리고 삼성중앙역 그리고 강남역에 있는 이런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투자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트렌드로 가야 되냐면 뷰와 커뮤니티입니다. 당연히 의세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몰세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학생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에서는. 그런데 더 고급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조망입니다, 조망. 조망과 조경 그리고 뭐다?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시설만 커뮤니티가 아니라 조경도 커뮤니티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보실 때 뭘 봐야 되느냐? 대단지 규모의 커뮤니티를 보셔야 되고 뭘 봐야 된다? 뷰를 봐야 된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35억대 그리고 여기 선릉역과 역삼역 뭐 35억대, 37억대 그리고 삼성중앙역에 있는 아파트 35억대, 37억대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이나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돈이 여유 자금이 좀 더 있다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솔직히 신반포 2 차로 갔으면 좋겠다. 신반포 2 차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 22 평이라도 매수하시는 게 좋다. 왜냐? 신반포 2 차가 다 지어지면 원밸리보다 비쌉니다. 그냥 단순한 원리예요. 왜? 조망이 좋습니다.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 지어졌을 때 거의 한 2,500 세대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급화 커뮤니티가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추가 분담금을 내기도 좀 어렵고 지금 뭐 우리가 매도했을 때 양도세 내고 일로 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여의도하고 그다음 잠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강남권에 사시던 분이 여의도에 가서 사시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의도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차라리 잠실 쪽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올랐다. 결국 뭐냐? 신번프 2차하고 가격이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대안으로 장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미 아파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장미를 전체 다 재건축하면 5,500 세대가 들어설 거고 한강 조망이 될 거고 5,500 세대다 보니까 대규모의 좋은 커뮤니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주변에 잠실 주공 5단지가 다 지어지고 나면 가격이 더 많이 들 건데 이걸 무시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들어가 있는 걸 봐라.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실 르엘이나 아니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봐라. 그럼 잠실 르엘 같은 경우가 지금 44억이다. 근데 지금 장미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 물건이 33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뭐 한 4억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7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아리팍이나 아크로 리버파크나 아니면 원베일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한강이 보이는 30평대와 한강이 보이지 않는 30평대가 거의 5억에서 8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7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잠실 르엘 같은 경우하고 장미 같은 경우 다 완공됐다 현재 같은 시기다라고 따지면 얘보다 7억 정도 비쌀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51억짜리예요. 그럼 얘가 51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분을 낸다라고 해도 얼마다? 37억이다. 그럼 적어도 10억 이상에 대한 안전 마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억 이상이라는 안전 마진이 있는데 왜 10억 이상이라는 안전 마진이 있느냐?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내가 몸테크를 하기 때문에 몸테크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시간,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있어야 되는 그 긴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실을 상당히 사람들이 좀 되게 낮게 생각하고 대치동 분들이 되게 잠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강남 분들이 잠실 대치동뿐만 아니라 개포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잠실을 되게 무시합니다. 강남 키즈들이 특히 잠실을 무시합니다. 강북은 사람 못 사는 곳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솔직히 뭐 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집 하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집 하나가 올라도 다른 것도 다 오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남들보다 같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오르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두 채, 세 채, 네 채 못 사게 막아 놨잖아요. 그럼 한 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 뷰가 더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권에 있는 상업지 아파트보다 잠실이 훨씬 더 비싸면 비싸지 떨어지진 않는다. 절대로. 이건 트렌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10년 전에 여기를 투자하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던 투자였습니다. 뭐 이분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 동네를 무시하냐?"라는 게 무시가 아니라 그냥 제 견해고 제가 직접 투자했고 제가 직접 거기서 살았고 그랬을 때 느꼈던 아쉬움을 제 경험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